옛날 옛적 신라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진아였고 아버지는 신라에서 이름 높은 장수 김양도였으며 어머니는 고운 심성을 가진 소연이었습니다. 진아가 태어난 그날 밤 하늘에는 이상하게도 붉은 별이 떴다고 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진아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비단을 짜고 노래를 부를 때 진아는 아버지의 무예 훈련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이면 아버지가 쓰시던 나무 검을 들고 나와 혼자 훈련을 했어요. 하지만 진아가 10살이 되던 해 슬픈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아버지 김양도가 전사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고 진아의 어머니는 너무나 큰 상심을 했습니다. 매일 슬퍼하는 진아를 보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김도양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진아의 손을 잡고 남쪽 바닷가의 조용한 마을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곱게 비단을 짜서 생계를 이어갔고 진아는 어머니를 돕는 한편 틈틈이 무예 수련을 계속했어요. 마을 뒷산의 깊은 숲속이 진아만의 특별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훈련하던 진아는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전직 화랑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진아의 솜씨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화랑의 혼이 깃들어 있구나. 이 말씀에 진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4살이 된 진아는 어여쁜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비단을 짜는 솜씨도 제법 좋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무예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진아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고 때로는 숲속을 지나는 화랑들의 모습을 몰래 보며 새로운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꿈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무예를 익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진아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멋진 화랑이 될 거예요. 진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진아의 고진감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진아의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산속에 숨어 지내던 도적 무리가 마을을 습격한 것이었어요.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젊은이들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급하게 무기를 들고 나섰지만 도적들의 기세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아의 어머니도 딸의 손을 잡고 피난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무예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몰래 나무검을 들고 나온 진아는 도적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노인들이 도적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를 날렵하게 움직이며 도적들에게 다가갔어요. 첫 번째 도적이 진아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아의 나무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도적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른 도적들이 놀라 진아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동작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나무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춤을 추었고 도적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진아가 배운 무예는 단순한 힘이 아닌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기에 체격이 작은 그녀도 큰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하던 진아가 이렇게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적들이 도망간 후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진아의 활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멀리 신라의 수도 서라벌까지 퍼졌고 마침내 한 화랑도 사부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어느 날 그 화랑도 사부가 진아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사부였어요.
사부는 진화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녀의 무예 실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화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부 앞에서 그동안 익힌 무예를 보여주었어요. 사부는 진화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깊이 감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나와 함께 화랑도에서 수련하지 않겠느냐? 사부의 말에 진화의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화랑도에서 수련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능 앞에 남녀의 구별은 없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비밀리에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진화는 자신의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화랑도 훈련장은 서라벌 북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화는 매일 새벽 어둠이 걷히기 전에 몰래 훈련장 근처로 찾아갔어요. 사부님의 말씀대로 담장 너머 숨겨진 작은 뒷뜰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화랑도의 무예는 진화가 혼자 익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칼을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말을 타는 법, 활을 쏘는 법까지 배워야 했어요. 게다가 새벽부터 훈련을 하고 난 후에는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비단을 짜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진화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진화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잠을 조금 못 잔 것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활을 쏘는 연습을 시작한 후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비단을 짜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담장 너머에서 화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진화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한 화랑이 뒤뜰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사부님이 먼저 나타나 그 화랑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진화야,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 재능이 아깝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부님의 말씀에 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숨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진화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어요. 특히 달빛 아래에서 하는 검술 연습은 진화만의 특별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내 검술에는 이제 달의 기운이 깃들어 있구나. 사부님의 말씀에 진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연습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랑도에서 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의 화랑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사부님은 고민에 빠졌고 진화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느 날 사부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화야, 너도 이번 대회에 나가보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그러려면 너의 정체를 숨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부님.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화의 눈빛은 달처럼 맑고 강인했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달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어요. 진화가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때 북쪽 국경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구려군이 대규모로 침입해 온 것이었어요. 화랑도에도 출전 명령이 내려졌고 많은 화랑들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전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진화가 사부님께 말씀드렸어요. 사부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구나. 결국 사부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사부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진화가 남장을 하고 화랑 무리에 섞여 전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진화는 그동안의 훈련으로 체격도 다부지게 변해 있었고 목소리도 낮게 내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진화는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 집에 며칠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긴 행군의 진화의 다리는 아팠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꾹 참았어요. 밤이 되면 홀로 남아 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사하신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마침내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고구려군의 깃발이 보였어요. 화랑들은 신라군 진영에 합류했고 곧바로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화는 그곳에서 원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첫 전투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이었어요. 진화는 그동안 배운 무예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연습했던 검술은 실전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적들은 진화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원술의 검술이 놀랍다. 함께 싸우던 화랑들이 감탄했습니다. 진화의 활약으로 신라군은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정예 기병대가 공격해왔어요. 많은 신라 병사들이 쓰러졌고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진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적장을 노리겠습니다. 진화의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화는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적장과의 1대1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장은 강한 상대였지만 진화의 달빛 검술은 더욱 강했어요. 마침내 적장이 쓰러졌고 고구려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술이 우리의 영웅이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었어요.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군의원들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났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진영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화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진골 출신 화랑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진화를 화랑단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와 함께 싸웠던 병사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원술, 아니 진화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맹은 진정한 화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진화를 지지했습니다. 사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진화를 훈련시킨 것은 나의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사부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구려군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이번에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화의 처벌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적이 코앞에 있습니다. 한 장수가 외쳤지만 진골 화랑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규율을 어긴 자와는 함께 싸울 수 없어. 진화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걷기도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화에게 쏠렸습니다. 고구려군의 공격 방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았어요. 진화는 자신이 전투 중에 발견한 고구려군의 전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진화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많은 장수들이 그녀의 전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골 화랑들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여자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적군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고구려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진화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전투를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진화는 전황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었어요. 진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다시 전장에 뛰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물러나야 할지.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화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군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고 신라군은 혼란에 빠졌어요.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요. 진화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추방당했지만 이 땅은 여전히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신 나라였습니다. 진화는 산비탈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전투를 지켜보며 고구려군의 진영에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세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곳이 가짜 공격이었습니다. 저기에 함정이 있어요. 진화는 신라군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병사들은 그녀를 경계했지만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진화를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주십시오. 고구려군의 서쪽 공격은 속임수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동쪽 고개에 있어요. 진화의 외침에 지휘관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황은 이미 불리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진화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서쪽의 고구려군이 후퇴하는 척하며 신라군을 유인하려 할 때 동쪽에서 대규모 기병대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라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십시오. 진화의 외침과 함께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좁은 고개를 지나던 고구려 기병대는 화살 세례를 피하지 못했어요. 준비하고 있던 신라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는 이번에도 최전선에서 싸웠어요. 달빛 검술은 이제 햇빛 아래서도 빛났고 그녀의 검은 번개처럼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진화를 따르라.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전사만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고구려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어요. 진화의 전략과 용기가 위기에 처한 신라군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서라벌에 전해졌을 때 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여자 전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대의 이름이 진화라고 하는가? 과인이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진화가 서라벌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는 이미 그녀의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자 화랑이 고구려군을 물리쳤다지요. 달빛처럼 빛나는 검술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화를 바라보았어요. 궁궐에 들어서자 진화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야기로만 듣던 곳이었어요. 화려한 정각과 높은 계단을 지나 마침내 왕의 아련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진화인가? 왕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진화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네, 폐하.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아련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은 진화에게 전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진화가 설명을 마치자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여자가 전장에 나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대신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모두를 잠잠케 했습니다. 경들은 승리한 전투의 의미를 모르시오. 진화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 패배를 당했을 것이오. 왕의 말씀에 대신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진화야, 과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그대를 특별 화랑으로 임명하고 싶소. 여자 무사들을 모아 특별 부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소? 진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신라에는 아직 여자 화랑이 없었습니다. 진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요. 재능 있는 일을 막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니라. 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때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먼저 시험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진화에게 화랑도의 모든 시험을 공개적으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진아,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폐하.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지요. 그때까지 그대는 왕실 무예청에서 머물며 준비하시오. 이렇게 진아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궁을 나서는 진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여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시험 당일 서라벌의 큰 훈련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신라의 고위 관리들부터 화랑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백성들까지 진아의 시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화랑의 시험을 치른다니 정말 볼만한 구경이 되겠군. 어떤 이들은 비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진아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시험은 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예 실력을 보는 것이었어요. 진아는 5명의 화랑과 차례로 대결해야 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랑들이었죠. 시작. 신호와 함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화랑이 빠르게 검을 휘둘렀지만 진아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어요. 달빛 아래서 연마한 검술이 이제 햇빛 아래서 꽃을 피웠습니다. 진아 승리. 심판이 외쳤습니다. 진아는 첫 번째 상대를 이겼어요. 이어진 대결에서도 진아는 흔들림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관중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관역을 맞추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진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부님과 훈련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가자, 이리앗. 진아의 말이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은 흔들림 없었고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꿰뚫었어요. 연이어 3발의 화살이 모두 명중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전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이 주어졌고 진아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야 했어요. 이것은 진아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북쪽의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기병대를 분산시킨 후 이곳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아의 전략은 명확했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심사관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훈련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진정한 화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두가 보았어. 진아는 화랑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 왕의 선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신라 최초의 여성 화랑이자 여성 무사 부대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왕이 선포했습니다. 진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진아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진아야, 돌아가신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아의 여성 무사 훈련소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양가의 교수도 있었고 평민의 딸도 있었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가 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신분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이 중요합니다. 훈련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진아는 첫 훈련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걸어온 길을 자신들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후대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예요.
진아는 훈련생들을 독려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훈련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달빛 검수를 배운 이들은 마치 달빛처럼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무사가 아닌 진정한 화랑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한 훈련생이 말했습니다. 진아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화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어느 날 왕이 훈련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여성 무사들의 훈련 모습을 본 왕은 크게 만족하셨어요. 과인의 선택이 옳았소. 이제 신라는 더욱 강해질 것이요. 진화의 여성 무사들은 곧 실전에서도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북방의 전투에서 그들은 뛰어난 전술과 용맹을 보여주었고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여성 화랑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길은 멀답니다. 진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훈련소는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무예뿐만 아니라 전술, 전략, 리더십도 가르쳤어요. 진아는 단순한 무사가 아닌 완전한 화랑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도 언젠간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린 훈련생이 물었습니다.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이 그것을 증명할 테니까요. 이렇게 진아의 꿈은 더 큰 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신라 여성들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진아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어요. 이제 진아는 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무사 훈련소는 이제 전국 각지에 10곳이 넘게 세워졌어요. 수천 명의 여성 무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높은 관직에 올라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기도 했어요. 스승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진아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진아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공로를 기리고자 하오. 이제부터 그대를 여성 무사의 시조로 칭하고 그대의 이야기를 역사서에 기록하게 하겠소. 진아는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진아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어갔어요. 달빛 아래서 연습하던 소녀가 신라 최초의 여성 화랑이 되고 수많은 여성들의 길을 열어준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진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린 소녀들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아가 나이 들어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달콤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눌 때 더욱 특별해진다고요. 진아의 마지막 나날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훈련소 뒤뜰의 작은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아직도 가끔 검을 들어 옛 춤을 추곤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진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붉은 별이 반짝였다고 해요. 마치 그녀가 태어나던 날처럼 말입니다. 진아의 영정 앞에는 끝없이 조문객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성 무사들은 검을 들어 예를 표했고 어린 소녀들은 꽃을 바쳤어요. 그들 모두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신라의 달빛 아래에서는 가끔 검을 든 소녀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아의 뒤를 이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진아가 걸어간 고진감래의 길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길이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건 불가능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진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자라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시대의 진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여러분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고진감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값진 경험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아가 걸어간 길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분명 나중에 달콤한 결실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도 정말 값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